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계 이황 선생님, 율곡 이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거죠. 조선 중기 있죠. 중기. 퇴계 이황 선생님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렇게 돈은 1,000원짜리가 생각나죠. 자, 율곡 이 선생님은 5,000원짜리가 생각나시겠습니다. 일단은 퇴계 이황 선생님이 이제 도산서원이고, 그리고 이 율곡 선생님은 자운서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여기 퇴계와 율곡은 그분들이 살았던 곳을 이름을 붙여서 지어준 거죠. 그래서 율곡은 밤율자를 써가지고 밤나무가 많은 곳을 얘기한 거고, 이건 퇴계 이황 선생님은 계곡이 따라서 해서 그냥 퇴계라고 붙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계 이황 선생님이 서원을 모신 곳은 도산서이라고 했는데, 이 안동에 있죠. 일본 성리학의 영향을 많이 준 거죠. 일본에. 왜 일본의 성리학을 많이 영향을 주냐면, 임진왜란 때 도산서이 모조리 일본 놈들한테 털려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성리학이 발전을 할 기대한 것을 공헌하신 분이 바로 퇴계 이황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일본인전 그 임진왜란 때죠. 임진왜란은 선조 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일본의 성장에 많이 발전을 주었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도 퇴계 이황 선생님이 행사가 있으면 일본의 많은 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와서 참여도 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선조가 이제 즉위하자, 그죠? 선조가 즉위하자, 이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로가 됐었대요. 원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 그 원로들이 이제 대통령에게 이제 바라는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보내죠. 요즘 같은 게 신문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통 많이 보내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선조가 즉위하자 이황 선생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선조에게 어떤 걸 보내냐면 성악 10도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성악 집유라는 것을 알려주죠. 이 성악 10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소위 말해서 그림이죠. 이제 만화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만화책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내준 거죠. 10폭의 그림으로 선조한테 앞으로 당신이 왕이 됐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갖다가 10폭의 그림으로 알기 쉽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보내준 거죠. 만화책 재미있잖아요. 만화책 보면 재미있을 것처럼 우리가 누구한테 구태여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만화책이죠. 그런데 이 율곡 선생님은 성악 집유라는 것을 써서 주죠. 쓸 때는 사실상 어렵죠. 소인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신하가 그 선조를 가리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요. 성악 10도가 또는 성악 집유는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성악 10도가 훨씬 더 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적에 이 율곡 선생님이, 아시다시피 이 율곡 선생님은 누구와 관계 있죠? 이게 이제 자운서이라는데 어머니 신사임당이죠. 신사임당. 강릉 오죽헌, 그죠? 강릉 오죽헌인데, 율곡 이 선생님이 어머님이 신사임당인데, 신사임당은 어떻게 될 거예요? 돈이 얼마짜리죠? 신사임당은 5만원짜리 돈이에요. 5만원짜리. 상당히 큰 돈이죠. 근데 신사임당 5만원짜리 돈이고 세임당은 만원짜리인데 왜 신사임당은 5만원짜리가 될까요? 신사임당은 5만원짜리. 5만원. 큰 돈이죠. 큰 돈. 왜 신사임당한테는 5만원짜리를 우리가 지폐가 지금 발간됐을까요? 라고 보시면, 신사임당은 그림도 잘 그렸고, 신사임당에 5만원짜리에 들어간 것을 보면은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들어간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림도 잘 그렸죠. 오죽헌 들어보셨죠? 자녀 교육을 잘 시킨 어머니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사임당이 우리나라의 화폐 중에서, 지폐 중에서 제일 큰 돈 액수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뭐 치료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현재까지 제일 대한민국에서 역대적으로
사랑받는 여인이 누구냐라고 본다면 신사임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사임당은 어디 아시다시피 이렇게 5만원짜리 제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5만원짜리.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야, 그래서 신사임당님께서 왜 5만원짜리 지폐에 있느냐라고 봤냐 그러면은 자녀 교육을 참 잘 시키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랑받는 여인 중 한 명이 이제 신사임당인데, 옛날에 과거에 참고로 이제 그 율곡 이 선생님을 말씀드리면, 옛날 과거에는 문과가 속과하고 대과가 있었어요. 속과하고 대과가 있었는데 13살 때 속과에 합격합니다. 율곡 이 선생님이. 그리고 대과에는 속과에 합격하고 대과에는 언제? 23살 때 합격을 해요. 근데 이것도 장원급제래요. 장원급제. 쉽게 말해서 1등을 해. 1등을. 엄청나게 그 똑똑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게 또 그 1등만 한 게 아니라 이 율곡 선생님이 근무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근무를 하면서 과거 시험을 보는데, 이 과거 시험을 몇 번이나 봐냐면, 과거 시험을 보는데 이것을 9번을 봐요. 9번을 봐서 이것도 장원급제랍니다. 장원급제. 대단하신 분이죠, 이게. 장원급제. 그래서 보통의 대과나 속과나 대과도 그 합격하기도 어려운데 9번 동안 또 근무하면서 9번 시험을 봐가지고 장원급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로 참 그 이 율곡 선생님이 대단한 그 학문과 지식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았냐면 선조, 시키면서 선조, 조선시대의 선조는 임진왜란을 했던죠. 선조 대왕이 제일 좋았던 사람이 율곡이에요. 율곡이. 그러면 뭐 생각난 김에 영조도 있었죠. 영조는 누굴 좋아했을까요? 박문수라는 사람을 좋아했었고, 박문수, 그렇죠? 그 다음에 영조의 손자 정조는 아시다시피 정약용 선생님을 좋아했죠. 다산 정약용, 흠음심서 뭐 많이 들어보셨고, 수원화성, 거중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그때 당시에 그 왕들이 좋아했던 자기 신하가 있는데 선조는 율곡이를 좋아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영조는 박문수, 정조는 정약용인데, 선조 때 율곡 이 선생님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고 시험에 잘 나오죠. 10만 양병설 들었죠. 그래서 이제 10만 양병설이라는 것은 조선 팔도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조선 팔도. 조선의 팔도에 각각 10,000명씩, 10,000명씩 주둔식하고, 그 다음에 그게 팔도니까 8 곱하기 2라니까 일단은 뭐 될까요? 8만 명이 되겠죠. 8만 명. 그리고 2만 명으로 되면 조선 한양에 2만 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2만 하니까 10이 되겠죠. 10만 명. 그래서 우리는 선조 때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것이 바로 율곡 이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거 하시면서 율곡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악 10도는 이황이고 성악 지뷰는 이였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조선시대 보면은 경연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경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왕이 신하들과 대화를 하는 거. 이걸 갖다 이제 경연이라는데, 조선 왕 중에서 제일 왕과 토론하는 거죠. 왕과 토론. 조선 왕 중에서 제일 경연을 좋아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누굴까? 이분입니다. 이분. 세종대왕. 동의를 보시면 세종대왕. 안 잊어버리죠. 이 세종대왕이 뭐 훈민정 잘 아시겠지만, 세종대왕이 왕과 토론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황희정승이라는 게 아시죠? 뭐 이렇게 그 옛날에도 경복궁에서 근무를 하다가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쓱 지나다니다가 어떤 신하가 있으면 나하고 좀 얘기 좀 합세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경연을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 되면은 왕이 안 보이는 곳으로 숨을 정도로. 그리고 세종대왕이 이 경연을 제일 좋아했던 것은 세종대왕이었다라고 하죠. 세종대왕.
그래서 이제 학술경영이라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세종대왕은 이제 지편전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지편전인데 나중에는 이게 그 홍문관이로 이제 바꾸죠. 홍문관이로 정조 때는 홍문관이로 바뀌는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학술경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학술경연을 하면은 이 율곡 이 선생님 하다가 뭐 왕하고 어떤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정치라든가 경제 모든 왕과 함께 토론한 시간 쪽에 이 막힐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막힐 때 누가 해결했느냐? 바로 율곡 이 선생님이 모든 걸 해결할 정도로 이 정도로 아주 영특하고 훌륭한 학자였고 훌륭한 신하였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황과 이이는 성리학이라는 그 개념에서 발전된 아주 큰 조선시대의 큰 인물이죠.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성학십도하고 성학집요로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성학십도는 말 열폭의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왕들한테 선조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쳐준 그것이 성학십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만화책처럼 그림을 그려서 한 것이고 성학집요는 율곡 이 선생님이 글로써 써서 이렇게 알려줬던 다시 말씀드리면 왕들한테 내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전해준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꼭 아시는 것이 성학사상의 성학십도, 성학집요 이걸 꼭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태계 이황 선생님과 율곡 이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황 선생님은 성학십도 그 다음에 율곡 이 선생님은 성학집요라는 걸 가지고 왕들한테 이렇게 알려줬다라는 거죠. 다음에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내용도 있는데 또 재미난 얘기도 있죠. 재미난 얘기인데 참고로 나온 김에 서경덕이라는 분 아시죠? 서경덕에 있는데 송도 지금 이제 개성인데 서경덕 좀 설명해 드릴까요? 서경덕 나온 김에 서경덕 하면 누가 생각날까요? 서경덕 하면 황진이가 생각나죠. 황진이. 그래서 어느 날 황진이가 서경덕도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죠. 황진이가 이제 서경덕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송도 개성에 3절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서경덕이는 황진이한테 그럼 누구냐 물어보니까 첫 번째 서경덕을 하고 두 번째는 박연폭포를 얘기하고 한 명은 누굽니까? 라고 반문해서 황진이가 서경덕한테 물은 게 네 모르겠다라니까 바로 저입니다 라고 했던 그런 얘기죠. 서경덕은 이제 주기론이 이제 선구자인데 개성 사람이에요. 개성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주기론 실천 사상에 대해서 조선 시대의 문인들이 겪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덕은 주기론의 선구자, 그리고 이현적은 주리론의 선구자라고 해가지고 이황은 전 주리론이 되겠죠. 나중에 이 문제는 제가 좀 더 깊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다른 거 몰라도 태계 이황 선생님이 뭐한다? 성학십도 만화책같이 그림을 그려서 왕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알려준 것이고, 이 율곡 선생님은 성학집요 글로 써서 받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선시대에서 사랑받는 여인, 아니 조선인의 현재까지 사랑받는 여인이 누구냐? 신사임당. 왜? 5만원짜리 지폐. 왜 이랬을까요? 신사임당은 자녀교육의 최고의 어머니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태계 이황 선생님과 율곡 이 선생님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